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께서 어, 리플마니아 채널을 그래도 이제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참 제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초보 유튜버를 또 찾아주셔서 또 좋은 말도 해주시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악성 댓글도 있죠.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 리플 XRP가 진짜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쓰여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하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라도 다 괜찮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다 이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오늘 좀 제가 자고 일어나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영국이죠. 영국 국제 환전 서비스 머큐리 FC가 엑스레핏을 사용해 리플 기반 국제 송금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와 비교해 2만 원의 비용과 31시간의 시략을 절약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스위프트에서 탈피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리플의 엑스레핏은 대형 금융기관에 보급되는 엑스커런트 서비스와 달리 XRP 사용이 의무화되는 송금 서비스다. 이제 XRP를 정말로 사용하면서 송금할 수 있는 것을 그 시스템을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스위프트보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사진 하나 가져왔었는데요. 속도에 대해서 이거 누가 트위터에 날렸더라고요. 이 속도를 보면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옮기지 않았었나 봐요. 옮긴 줄 알았는데 여기 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준비가 지금 잘못 착오가 생겼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또 좋지 않습니까? 한번 실수도 있고. 자, 금방 봤습니다. 핸드폰에 제가 해놓은 거라서 금방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일단 이거 제가 펴놓은 거 이거 보면은 2013년도에 XRP가 0.002센트였어요. 2014년도에는 0.0036센트, 2015년도에는 0.0042센트, 0.1 2016년에는 0.0051센트, 또 61센트, 2018년에는 0.25센트였어요. 그 2019년에는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물론 조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125배 5년 1년마다 14%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연도에는. 아무튼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 이거는 집어치우고요. 자, 이거였어요.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토마토님 이제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속도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이죠? 영국에서부터 싱가포르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내셔널 와이드는 4일 걸리고 로이드 뱅크는 4일 걸리고 HSBC도 4일 걸리고 웨스턴 유니언도 3일 걸리고 넷 웨스트도 2에서
4일 걸리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트랜스퍼 와이즈인데 이게 11분 걸린대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해외에 보낼 때 스위프트로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 리플만큼 3초 만에 금방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리플만큼의 속도는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영국 교환 환전 서비스 머큐리 FC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만족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들었을 때 참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XRP 이 사용이 의무화되는 송금 서비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 이제 XRP 가격도 상승하고 우리 커뮤니티도 행복한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음악이 제가 만든 겁니다. 좀 허접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이었던 스위프트에서 리플사와 함께 하는 듯한 느낌이 보였어요. 저번에 뭐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스위프트 CEO와 우리 빵형이 같이 만났다. 그래서 두 번이나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토마토님께서 굉장히 이거는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뭔가 하나 터질 것 같고 어떻게 둘이 만날 수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지셨는데, 저도 오늘 트위터를 보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토마토님께서 저보다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긴급 뉴스로서 잠깐 그 소식을 전달하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스위프트 사이트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이트에서 찾기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일단 보면요, 이 네트워크 딜리버리 레이어 보면은 리플 드라이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리플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넷도 있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스위프트 그 홈페이지에 리플이 함께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또 거기서 또 쭉 사진을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리플은 열려 있다. 페이먼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그 해외 자금 세들먼트를 위한 글로벌 스위프트와 같은 리플이 이제 된 거죠. 이런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페이팔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뱅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들맨 스탠다드 가버넌스도 정부하고 스위프트하고 이제 그 스탠다드에서 정부 스탠다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메시징 포맷 네트워크 룰도 스위프트하고 ACH,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메시지 라우팅, 메시지 기반하고 또 세들멘트 기반이 리플하고 스위프트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위프트 기반 아래 리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페이먼 그 시스템이 리플하고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스위프트하고 리플하고 같이 그 일이 진행이 된다면은 당연히 리플을 쓸 수밖에 없죠. 더 빠르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아마 그걸 알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가 리플 회사를 그 속도 그 기술면만큼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의 협약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페니쉬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트위터에서 사진을 빼와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아마 토마토님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이거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맛보기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조가
아마존도 있어요. 아마존도 있고 시아뱅크도 있고 뭐 IBM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또 플랫폼에는 이더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폼들이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스위프트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가 이 정도 차지하고 제가 그냥 사진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스위프트가 이 정도로 커버를 하고 있고 리플은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이 많은 회사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다. R3도 있잖아요. 그 그쵸? 다 들어봤던 시아뱅크도 있고 이런 것에서 리플이 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셨던 것 같아요. 외국분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글로벌 잠깐만요. 글로벌 커넥티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먼트 구조가 이 스위프트하고 리플하고 이제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채권하고 기타 등등으로서는 이제 스위프트가 담당을 하지만 이제 리플이 스위프트하고 당당하게 같이 페이먼트 이 구조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프트 제 생각에는 이 스위프트 함께 리플이 일을 하지만 아직은 스위프트를 넘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함께 그 스위프트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뭐 설명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냥 트위터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뉴스를 준비했냐면은 이 미국 와이오밍 암호화폐 무형 개인 자산으로 분류 이렇게 됐어요. 이 와이오밍 주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내는 많이 내요. 저번에는 그 STO에 관련해서도 법 발행을 위해서 이제 제출을 했고 또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이제 다 그 주 정부에서 그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은 또 이 개인 자산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법안 초안을 또 이제 또 냈나 봐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소비 자산으로 그리고 디지털 증권, 가상화폐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잖아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도 아니고 디지털 소비 자산으로서 이제 뭔가가 알고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건 뭐 리플 팬으로서 리플 바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가 무형 개인 자산으로 여겨서 법정화폐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더욱더 호재가 되는 이제 뉴스가 될 거고요. 아직 와이오밍 주지만 미국 전체적으로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2019년에는 굉장히 실생활로 발전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벡트 거래소가 오픈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기업들과 정부들과 은행들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XRP가 중국에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우리 리플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서도 함께 할 수 한다는 것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많은 돈을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리플의 회사 그 플랫폼을 쓰겠죠. 하지만 이제 XRP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가 비트코인을 제치고 앞으로도 암호화폐의 최고의 암호화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는 당연히 페이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중국하고도 그런 길이 열려야 하긴 합니다. 뭐 미국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진 않지만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런 이렇게 친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 통해서라도 이 리플 회사의 좋은 기술력이 같이 함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와이오밍 주에 이런 법안을 공개했다. 아직 제출한 게 아니네요. 공개했다라고 한 건데 아주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국 연방 셧다운 비트코인 ETF 비중 가능성 낮췄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미국 증권 전문 입법 변호사 제이크 체빈스키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솔리드X와 바네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허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중 가능성을 낮춘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 법률에 따르면 SEC가 오늘 2월 27일, 즉 ETF 심사 마지막 날 전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비준이 된다. 하지만 SEC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27일, 벡트가 2월 초에 아무래도 오픈이 된다고 이제 들었죠. 저도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ETF 승인 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다가 계속 미뤄졌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허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제 그 비중 가능성을 낮춘 것은 사실이다. 지금 뭔가 미국 연방 전부 셧다운으로 인한 것으로 자꾸 이제 뭔가 말을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리드하고 가려면은 선점하고 가려면은 이 ETF 승인을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고 분명히 벡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뭔가 작업이 일어났을 때 ETF 승인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거는 또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백악관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합의까지는 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중국하고 그 협상을 맺고 있는 중인데 이번 협상은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근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뉴스로 봤을 때 분위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에 약간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합의할 점을 찾으려고 하면서 맨 처음에는 막 미국을 대항하고 자기네도 관세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중국이 뭔가가 이제 자기네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 시간을 이제 하는데 정말 큰 거래가 될 것이라고 이제 커들로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무튼 좀 좋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중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무릎을 약간 꿇으면서부터 이 합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중국은 미국한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이미 모든 면에서 뭐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비트코인은 꽉 잡고 있어도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서는 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깔려져 있고 많은 것들이 미국이 바꿀 수 있을 만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러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다 분명히 또 토마토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그냥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CKJ님께서 이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런 사진을 딱 가져오면서 뭐라고 올리냐면은 토마토 그 팔로우 하시는 그 베러블 가이가 팔로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마토님도 있고 막 CKJ도 딱 있고 그 사람들 딱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네들 이거에 대해서 베러블 가이가 이렇게 사진을 보낸 거에 대해서 너네들 퀴즈를 풀었냐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님께서 보시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저도 답변은 안 했지만 일단 그렇게 재미있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곰이 잔다는 것에 사람들이 뭐 리프 되게 행복한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달나라로 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잠시 XRP가 상승하는 것이 잠시 이제 멈춰질 것이다. 잠시 좀 행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기다려라. 좀 더 편안하게 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막 CKJ님도 그렇고 막 뭔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베러블 가이가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양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무슨 의미냐, 뿌옇게 보인다는 게 우리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건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 이제 왜 그런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건 사실 그렇게 뭐 막 엄청난 내용, 막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참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매니아 아닙니까? 리플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당당하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셔서 또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방송 들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